이 서초 강남 지역의 활동가 분들이 에너지 전환 실천 모임을 좀 진행해 주셨어요. 그 관련해서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양태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급조한 팀이에요, 사실은. 네. 일단 그래서 그 개인 활동가들 위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럼 마을에서 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요거를 좀 고민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활동가들이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스터디를 5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잘 하고 있는 마을은 도대체 왜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한번 가보자 이래서 성대걸 에너지 전환 마을 탐방을 갔었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일단 만만한 캠페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간 활동한 내용들을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 그리고 여러 단체 활동가들과 공유하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그럼 모여서 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목표를 정하는 그런 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걸 공감하고 우리가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예, 배우고 익혀야죠. 근데 배우는 부분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를 좀 해보자. 네. 근데 이제 모여서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는 조금 있기는 해요.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대골 가서 도대체 이게 사실은 이거를 처음에 계획할 때는 대대적으로 버스 하나 빌려서 왕창 가서 우르르 이 동네를 쓸고 다니자, 강남에도 이만큼 기후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만병통치약이죠, 올해. 그래서 이제 소수 인원만 가고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마을에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캠페인을 했고요. 저희 청소년 회원들이랑 같이 했고, 이제 9월부터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캠페인 하면서 사실은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고요. 우리의 뜻을 알리고 이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드디어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든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뭘 할 것인가, 당장 내년에 뭘 할 것인가, 향후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확대 공유회에서 나온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늘상 항상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참깨가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1바퀴 구르는 게 더 많이 가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무리 뭐 에너지 절약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사실은 사회의 큰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극복될 수 없어요. 실제로 온실가스가 나오는 부분도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각각 10% 에너지 절약을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여되는 정도는 1%가 들락말락 하겠네요. 그러니까 큰 게 움직여야 돼요. 산업이 움직여야 되고 국가 정책이 움직여야죠. 근데 이런 걸 움직이려면 결국은 시민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이 나라의 큰 방향,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캠페인도 하는 거고요. 실천 운동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강남에서 강남구는 또 에너지 기본조례는 모양상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허울만 있지요. 다른 지역의 이제 선진적인 그런 조례들 좀 참고해서
구의원도 접촉해보고 구행정과도 접촉해보고 해서 좀 더 큰 방향에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맨날 할 수 있는 착하게 살자를 벗어나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숲여울 기후환경넷은 지역에서 생물 다양성을 기본으로 갖고 가는 것이 결국은 기후변화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거기에 많이 활동을 집약하고 저희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걸 잠깐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뭐 취지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 가치 인식을 하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물길, 예,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바람길의 한 통로로 하천을 지금 중시를 하고 있지만 2000년대부터 계속 하천의 중요성을 같이 알리고 하는 구심점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역 주민이 좀 참여를 더해서 이거를 확대하는 방법으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마을 속에 녹지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녹지가 아닌 우리를 살게 하는 기본이라는 생각을 해서 녹지 공간에 대한 전반적으로 줄어들든지 뭐 개발이라는 이름 앞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을 받은 후에는 지역에 대한 걸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하는 생물종을 하나 피켓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생물종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민감하다는 양서류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밤에 나와서 이제 한 2월부터 10월까지는 주 1회씩 나와서 해서 어른이지만 참 아이들한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 1회씩 저걸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강남의 어쨌든 얼굴이라고 하는 양재천은 처음 1995년도에 하천 정비를 할 때 자연성을 가깝게 중점을 두고 했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호환이 지금 보다시피 저렇게 정원석으로 다 메꾸고 있어서 저걸 언제까지 할 건지도 저것도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저희 지역에서 관찰되는 생물들입니다. 저희는 주로 밤에 하는 거라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서울에서 나오는 양서류들이 노랫소리입니다. 네, 이거 청소년들이 좀 녹음한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는데 정서적으로 저희가 아주 힐링할 수 있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찰된 걸 보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한거하고 2013년도에 이렇게 보면 식물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좀 이번에 하면서 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녹지 공간의 중요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전 피켓도 만들고 하면서 좀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인식을 바꾸고 나가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은 했지만 저희 지역에서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전문가들하고 이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래서 올해 시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이거를 자연은 그냥 일회성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 사업이고 한 막 4년, 5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좀 하여튼 인내를 갖고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뭐 어린이 이분들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는 거에 벌써 그냥 기대가 넘치는데 그걸 얼마나 충족을 시켜줄지 저희가 이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모니터링 내용 이런 거를 행정기관하고 이야기하고는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감 형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감이 형성되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4년 되면 가셔요. 가셔가지고 또다시 시작이라는 그런 좀 시민단체로서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행정과의 관계 형성은. 저희가 하는 거는 작은 생명체를 지키는 거가 결국은 우리의 삶터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의 자랑이긴 한데요. 이런 축적이 쌓여서
환경부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해주는데 그 인증서를 받아서 지금 현재 아이들과의 활동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도시에서 기후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저는 지역에 지금 아까 초록바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로수의 가치가 굉장히 도시에서는 크거든요. 근데 그 가로수를 행정은 뭐 어떤 시설물의 방해물로 생각을 하면 여차없이 제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좀 필요로 한 것 같고요. 그런 가로수가 작지만 그게 하나의 생태적인 축이 돼서 다양한 생물들이 연결성이 되고 저희한테는 미세먼지고 뭐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저희가 기후변화 어떻게 할 거냐, 자동차 타는 걸 10% 줄이면 나무 내가 직접 심지 않아도 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거는 좀 교육을 통해서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구 온난화 결과의 시대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동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파에서는 뭐 송파분들은 다 아시지만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1층에 16평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공간이고요. 2013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문 안 닫고 있어요. 7년 조금 넘었고요. 보시면 저희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있어서 같이 저희 운영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아리 모임, 또 뭐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자랑은 1000명이 넘어서 오픈으로 전환된 밴드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와 영리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이제 보통 사업체 영리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거의 비영리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NPO 지원센터 사업으로 한 것은 이거였어요. 지구와 이웃을 구하는 마을 실험실. 저희가 이제 전 서울아이컵 이사장님인 이선임 씨한테는 지구적 소비자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송성희 10년 후 연구소 소장님한테는 이제 다른 삶은 가능할까 이 주제, 그리고 박현선 작가님하고는 이제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국 가게를 갈까 이 주제로 마을 실험실을 운영을 했고요. 뭔가 참여자들의 인사이트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며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단계에서는 저희가 빈티지 마켓이라는 지금 10월 27일에서 30일까지 매일 4일 동안 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이 그래도 와서 뭐 소비자 또 셀러들 해서 100명 이상 모이셨고,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오가는 그런 나름 성공적인, 저희가 해본 마켓 중에는 가장 성공적인 마켓이었고, 일단은 비닐 포장 쓰지 않고 저희 여기 걸려있는 거 보시면 에코백은 다 집에서 갖고 온 에코백을 한 30개 정도를 다 나눠드렸고요. 뭔가 비우는 삶,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 이것이 지구적 소비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건 이제 지구적 소비, 지구적 소비자, 재활용, 재활용, 쓰레기 상상하면서 만들기. 저희가 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문화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만드는 것이 다 쓰레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코로나 시대 방역이 남은 쓰레기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성과는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모든 현수막은 일단 천현수막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MPO에다가 제안한 것도 이제 저런 현수막을 지금 이제 내년에는 그걸 가지고 장바구니를 조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이제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파트 단지 지금 송파에서 3군데 진행하고 있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중에서 강동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5급 레미니스 1단지, 2단지, 위례 포레샤인 이렇게 3단지에서 돌봄 또는 뭐 건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의제를 그러니까 뽑아내고 그 의제를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위대한 식탁,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교육으로 나눔
주제로 한 그림책 모임,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웃을 위한 선물. 그래서 이번에는 양말목이 이제 그 실험실에 이어서 재활용, 재활용에 대한 약간의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한번 체험을 했어요. 이제 누가 제일 코로나에 힘들까라고 했을 때 엄마들이 힘들다. 저희는 이제 여성과 엄마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엄마들이 힘들다. 그리고 그 엄마들이 왜 힘들까? 육아에 힘들다. 그 육아의 대상 아이들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놀이주머니 나눠주기를 지금 한 60개 정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잇감을 넣어서 토성초등학교 1학년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2곳에 나눠드렸습니다. 상생 공동체 구축 사업이라는 서울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송파는 저희가 벌써 이제 따냈고요. 강동, 서초, 강남은 이 연결을 아직 안 하고 있으세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직거래 장터 같이 직접 여기서 생산물을 한 트럭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 퍼스트 페이지에서 판매도 했고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공동체들도 대부분 저희 서울 공동체랑 어느 정도 가치가 맞는 데랑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단법인, 법인격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초, 강남, 강동의 어떤 다른 공동체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리고요. 퍼스트 페이지는 어쨌든 내년에도 이웃과 지구의 안녕을 묻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강동에서 왔고요. 강동을 지역 기반으로 해서 서울 그리고 전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인풋은 사회적 경제인데 아웃풋은 기후행동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매칭을 해주셔서 오늘 와서 좀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길거리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폐지수거 노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폐지수거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일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드립니다. 분들이 그리신 그림들을 재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품화 시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러한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처음 공개를 하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때 포장하는 일자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저희가 그림을 그리신 걸 저작권료를 드리고 구매를 하면 첫 번째 일자리가 되고 포장을 하는 일자리를 드려서 두 번째 일자리를 만듭니다. 한 달에 진짜 많이 버셔야 한 75,000원 정도 월급입니다. 산수로 계산했을 때. 근데 저희랑 같이 하시면 3시간씩 3일만 일하셔도 75,000원 이상의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동작구하고 시민단체 몇 곳하고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폐지를 줍는 이유가 생계비 마련 때문이라는 게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하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서 폐지 회수율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92.7%, 2등이 영국인데 70%대로 완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에 이바지하는 거는 전체 한 5에서 10%고요. 나머지는 산업용지긴 한데요. 5에서 10%가 작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좀 아파트에 많이 살지만 주택가를 생각해 보면요.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의 역할도 하고요. 폐지 회수율이 1등이고 회수가 되면 그걸 뭘 하냐? 재생지로 만드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원에 재활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자원재활에 앞장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품을 제작하고 교육을 합니다. 제품을 만들 때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그것들을 굿즈화시켜서 제품화 시키는데요. 여기에 만들어지는 것들의 약 90%는 재생지를 사용하거나 비목재지라고 해서요. 펄프나 나무가 아닌 사탕수수 껍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건 노인인데 구매를 하는 대상자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그런 활동들도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든 것들은 이런 노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런 굿즈들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임금도 최저시급 이상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서울시 생활임금이 뭐 1,520원이었나요? 1,500원이 좀 넘는데 그 임금에 맞춰드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강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미싱하는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틀을 만들어내는 프레스 기계라는 거 누르는 조작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려서 어르신들한테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쓰실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드려서 이런 걸 미싱을 다 직접 하십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모이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필환경 이런 것들 막 중요한데 뭐 없을까 같이 할 수 있는 거? 했더니 혹시 여러분들 00700 뭐죠? 국제전화? 네, 들어보셨죠? 거기서 하는 사업이 국제전화 사업하고 중고폰 사업이 있어요. 근데 중고폰은 핸드폰 케이스가 없어요. 처음에 핸드폰 우리가 새 걸 사면 이런 박스에 담겨져 오는데 그런 박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박스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저희가 같이 할 거면은 저희랑 할 거면은 재생지를 써야 된다. 세근 1도 이상의 인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쓸모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니 그것들을 너희가 받아줘야 된다. 라는 3개의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어렵게 약 4개월 정도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 사장단까지 가서 PT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이로만 만들고 종이를 접고 끼우는 방식, 접착제를 하나도 쓰지 않고 그렇게 만든 제품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내고 나서 쓰고 나니까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옆에 가이드선이 있는데 이걸 잘라내면은 이렇게 펜트레이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유는 이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가치 소비나 좀 뭔가 윤리적 소비 아니면 좀 이렇게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직장인들 타겟으로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펜트레이가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패키지를 그냥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쓸 수 있게끔 하는 데 저희가 좀 방점을 맞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올해는 못하지만 원래 외부에서 행사 많이 했었잖아요. 행사 하다 보면은 텐트를 쓰는데 뭐 타포린이라던가 이런 소재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많은 그 환경적인 비용들을 발생시키고 만들어내는 데 발생을 많이 시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려지는 폐 팔레트와 폐 목재로 저희가 부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민이 있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엄마들은 와서 보고 싶은데 같이 온 아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아예 그 안에 키즈 카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행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앞에 공간은 비어 있어요, 보통. 그래서 거기에다가 폐지를 재생한 재생지로 만든 종이 미로를 만들고요. 이 안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자원 재활용에 앞장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전합니다. 교육으로, 제품으로, 이런 사례 발표로. 그래서 저희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팀들이 있다면, 뭐 MPO, 사회적 경제 이런 경계와 상관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 같이 주시면, 저희도 앞장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